기다림, 그러나 시선은 위로. 네, 이번에는 퀀트, 그러니까 뭐 증권사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뭐 정확한 숫자로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략 힌트를 짜보는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퀀트 그리고 패시브를 커버하고 있는 정다운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정확한 숫자로 전략을 짠다. 사실은 보통 뭐 뉴스나 개별 이슈 모멘텀으로 힌트를 보기 마련인데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궁금합니다. 이런 숫자 지표가 가리키는 3월에 대한 증시, 사실은 이 1월이나 2월에 비해서는 기대감이 한풀 꺾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늘 2,500선 그 앞에서 고비를 마시기 때문에 하방 압력 커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퀀트 담당하고 있는데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좀 숫자로만 접근을 하는 퀀트들이 이제 퓨어 퀀트라고 하는데 순수한 퀀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매크로 관점에서 퀀트랑 약간은 결합을 하는 그런 좀 퀀트 애널리스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질문 주신 부분 말씀드리면은 3월에 상방이냐 하방이냐만 놓고 보면 상방보다는 하방의 가능성을 조금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낙폭이 클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 시, 주가 반등 시 비중 축소보다는 주가 하락 시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왜 그렇게 보냐라고 했을 때 주가를 PER 배수와 이익 기대값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익 기대값은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PER 멀티플에 대한 배수에 대한 부담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상황은 턴어라운드 초기 국면에 나타나는 그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괜찮아질 것을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올라온 상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기 중에 한국 기업이익이 저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하방은 크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고배를 마시지만 그래도 하방 압력보다는 계속해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퓨어 퀀트가 있고 또 다른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를 반영한 퀀트가 있는 건 또 처음 들어서 궁금한데, 일단 퀀트 투자 그리고 팩터 투자 용어가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용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퀀트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애널리스트라고 하면은 주식 전략이라고 해서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략을 제시하는 분들,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을 보는 이코노미스트 혹은 원자재를 담당하는 분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정 분야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퀀트 같은 경우는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숫자, 정량적인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접근한다라는 특징 지어지는 조금은 다른 애널리스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략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주식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좋아 보이는지, 뭐 업종이 좋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규칙에 따라 투자를 하는 룰 베이스의 모델들을 제시하는 부분 역시도 퀀트 투자의 대표적인 핵심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팩터 투자라는 부분, 스타일 팩터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훨씬 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 중에는 가치주라든지 성장주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도 대표적인 스타일 팩터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특정 지표라든지 어떤 수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종목군들의 특징을 지우고 그 특징에 따른 종목군들의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자료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은 투자하실 때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종목군들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일단 팩터 투자. 그러니까 뭐 이런 기업, 펀더멘탈 사업을 다 논하고 이렇게 명확한 숫자, 실적으로만 어떤 향후에 대한 뭐 계산을 해본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흥미로워서 최근 리포트를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이 주가의 핵심 변수라고 또 코멘트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렸던 것과 사실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입니다.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목에 찬 상황.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미국 주도하에 긴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멀티플이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확대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높아진 멀티플을 지탱하고 정당화하고 나아가서는 제한된 멀티플 범위에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려면 결국은 이익 기대값이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익이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23년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주가가 많이 빠진 국가일수록, 그리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확장될수록, 반대로 이익 기대값은 내려갈수록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2월 달 들어서는 이익 기대값에 따라서 주가가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이미 이익이 중요해지는 시기는 도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업황 부진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줄줄이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 저점은 언제쯤 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2023년 1분기,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 정도에 실적 저점을 지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1분기 가능성을 조금은 더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을 하나의 중간재 수출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수출 같은 경우가 한국이라는 기업, 이를테면 코스피가 되겠죠. 이 기업의 매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익단에서의 비용 같은 경우는 수입이 될 겁니다. 이렇게 관찰을 해봤을 때 유동성이 수요를 창출해낸다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수출에 대한 저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3에서 4개월 정도 뒤인 2023년 1월 내지는 2월 수출이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다가 사실 1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마이너스 16.6%, 그리고 2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5%를 기록을 하면서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1월 수출 저점일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익단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 원자재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이 부분이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한번 기업의 비용단으로 오게 되는데, 이게 대략 한 3개 분기 정도 지연돼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작년 6월 초에 원자재 지수가 고점을 기록했고, 그 관점에서 3개 분기 뒤면 23년도 1분기가 비용단에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상반기에 한국 기업 이익은 저점을 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출 지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안정세를 반영했을 때 빠르면 올 1분기에 저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런지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뭐 좀 혼재된 양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주가 가치주보다는 우호적일 것이다,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 환경에서 가치주가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저희는 성장주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하락을 주도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 성장주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장주의 키팩터 같은 경우 주가의 알파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멀티플이 확장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아진 주가 레벨, 즉 낮아진 멀티플에서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장주와 대척점에 있는 가치주 관점에서는 가치주의 알파 요인은 이익 모멘텀인데 가치주나 성장주 할 거 없이 현재 시점에서는 수요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익 컨센서스가 우하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주에 보다 중요한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좀 나은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미국의 성장주 강세가 어느 정도는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 스타일 성과가 한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다 같이
같이 좀 영향을 미치는 그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익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기업 이익이 저점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달러 인덱스 하락,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 통제, 그리고 대표적으로 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환율입니다. 환율이다 보니까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서 매출이 하락하는 부분을 상쇄시켜 나가는 게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관관계가 가장 잘 설명이 되는 게 성장주 영역이고 더불어서 비용 통제 같은 경우에는 감원의 고점 그리고 이익률의 저점이 비슷한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빅테크를 위시한 성장주 영역의 종목들이 보다 빠른 시점에 감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장주 쪽이 조금은 이익 쪽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가져볼 업종은 어떤 업종이라고 보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과가 동조화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시드리는 지표는 PBR 멀티플의 최근 5년간의 등락 범위 내에서 하단에 근접해 있는 업종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쉬어갈 때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지수가 상승할 때 보다 많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제목으로도 썼던 기다림 그러나 시선은 위로라는 제목과 가장 좀 잘 부합하는 패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주가가 지수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이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거에 해당되는 업종이 건강관리, 운송, 소프트웨어, 그리고 화장품, 의류, 완구, 반도체, 유통인데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꼽아보면 운송, 반도체, 유통, 필수 소비재 4개 업종을 꼽고 있습니다. 네, 운송, 반도체, 유통, 필수 소비재였습니다. 일단 퀀트 섹터 투자로 3월 시장 전략에 대한 힌트 들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퀀트 그리고 패시브를 커버하고 있는 정다운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